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언니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사연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예비신랑입니다. 오늘 고민은 어떤 걸까요? 제 여자친구가 항문 삽입을 통해서만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항문 삽입으로 인한 성교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개방적이에요. 관계 전에 여자친구가 먼저 얘기를 꺼내긴 했어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존중도 해줄 수 있고 또 이해도 해줄 수 있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자친구가 첫 경험이거든요. 아, 여자친구분이 첫 경험? 제가 예비신랑님이? 네, 여자친구가 혼전순결 이런 게 아니고 꼭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게 관계를 해야겠다, 이런 그냥 제 소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계를 하게 됐는데,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처음이고 또 겉으로 티는 안 내고 또 속으로 많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를 꺼내더라고요. 뭘 꺼내셨어요? 여자친구분이? 네, 그게 애널 플러그라고. 항문 쪽에 삽입하는 네, 그 섹스토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삽입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저는 처음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관계에서 만족을 못 하셨어요? 조금 이렇게 낯설긴 했어요, 사실. 그쵸. 첫 경험이셨는데. 네, 여자친구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이나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얘랑님은 못 느끼셨어요? 느꼈죠. 여자친구가 만족해하는 표정을 보면서 더 흥분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만족까지 하셨고. 네네네. 여자친구가 애널 섹스를 좋아하니까 네. 혹시나 건강이나 이런 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아. 구글링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자주 애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구멍이 좀 커지거나 넓어져서 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피가 나오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네. 넓어져서 나중에는 변이 줄줄 샌다거나, 네. 변실금. 네네네. 네. 그러거나 아니면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제 어떤? 크기에 혹시나 제 여자친구의 장기 쪽까지 이렇게 닿는 그런 일이 생겨서 손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그러니까 애널 플래그 정도는 작지만 네. 나는 훌륭하니까 내가 여자친구한테 손상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제 생각으로. 예. 그런 우려. 일단은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굉장히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항문 성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딱 말씀하셨던 딱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항문이 찢어져서 괄약근이 손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변실금이 생긴다, 혹은 장이 손상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러한 부분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애널 플러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기는 한데요,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우리 그 변보다 얇아요. 1일 1변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이겨낸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괄약근이 이겨내잖아요. 그거보다 작은 크기라면 당연히 걱정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고요. 훌륭한 사이즈이시라면 좀 그런 걱정이 될 수는 있으실 텐데, 윤활만 충분히 한다라고 하면 우리 괄약근은 꽤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찢어지거나 상처가 생기는 경우에 가장 흔한 경우는 윤활이 잘 안 돼 있는 경우, 윤활제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윤활이 충분하게 된 후에 삽입을 하면 그러한 상처가 생길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상처가 생기지 않으면 괄약근 손상도 되지 않아요. 괄약근이 찢어졌다, 그러면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괄약근이 그냥 늘어나기만 했다, 그렇게 손상이 되진 않습니다.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게 돼요. 물론 이거를 버틸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찢어지고 상처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찢어지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꿰매야 돼요. 근데 또 꿰매면 돌아와요. 분만을 할 때 항문 쪽까지 찢어져가지고 괄약근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다 봉합을 하고 꿰매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상태대로 돌아와요. 사실 저는 여태까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항문외과 선생님들한테 항문 성교 후에 찢어져가지고 괄약근이 막 손상이 돼가지고 꿰매러 왔어, 막 거기가 문제가 생겼어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장기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 직장까지의 길이가 12cm에서 한 15cm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의 길이고요. 장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길이로 늘어나거든요. 남자 성기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이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만약에 손상이 된다면 거의 직장 단계에서 손상이 되는 건데, 직장은 이름 그대로 직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똑바로 들어갔을 때 여기가 웬만큼 찢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조직이고 남성의 성기도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조직을 밀었을 때 그렇게 쉽게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크론병이라던가 염증,
대장염 이런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굉장히 얇아져 있거나 손상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별다른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제가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한테도 항문 성교로 그 장이 찢어지거나 문제가 돼서 응급실에 오거나 병원에 왔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도 들은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뭐 칫솔이라던가 이물질을 장에 넣어서 걔네들은 뾰족하잖아요. 딱딱하고 이런 애들이 직장을 손상을 줘서 터지거나 이런 걸로 응급실에 오거나 병원에 오는 경우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항문 성교가 아주 크게 우리 괄약근이나 항문 직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물론 뭐든 과한 거는 좋지 않겠죠. 너무 큰 걸 넣는다던가. 남자로서 준비를 하면 좋은 거나 주의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항문 성교를 하기 전에는 여성이 일단은 좀 흥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외음부가 전체적으로 혈류량이 늘면서 어느 정도 조직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건 항문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래서 항문 조직도 좀 더 부드러워지면 당연히 더 잘 늘어나고 상처가 생길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윤활을 하고 관계를 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항문 안에는 대장균이 굉장히 많아요. 대장균 말고도 다른 장에 살고 있는 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남성의 경우 그대로 삽입을 하게 되면 요도에 이 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남성의 경우는 요도가 길어서 올라가서 쉽게 번식을 하는 경우보다는 밖으로 배출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콘돔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고,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질보다는 우리 항문 성교를 할 때 상처가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처를 통해서 균이 있다면 조금 더 감염될 확률이 높아요. 이 경우는 여성의 경우에서 그렇겠죠. 그리고 항문 안에 사정을 할 경우에는 이런 상처 있는 쪽으로 정자가 노출이 되면서 항정자 항체가 생긴다던가 혹은 뭐 그러한 것들이 생길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 질내 사정보다는.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흔히 하는 오해들 중에 동성연애자분들이 항문 성교를 해서 에이즈가 막 생기는 게 아니라 항문으로 할 땐 감염이 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퍼졌던 거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항문 성교로 그런 변실금이 생기고 장이 손상이 된다면 모든 남성 동성연애자분들은 다 그 병을 앓고 계셔야죠. 오늘의 성답은 애널 섹스 해도 괜찮을까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아시죠? 입니다.